네, 안녕하세요. 4주차 로봇공학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잘 보이겠죠? 예.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 강의를 이제 해야 하는 거는 이제 와이ヤ시 시천 컨트롤러 하드웨어 사양입니다. 아, 잠깐 화면을 음, 다시 공유를 한다면 공유를 잠깐 중지를 하고 화면 공유를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면 위에 이제 로봇공학 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울 건데요. 다 배울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로봇이 매니플레이터가 있고 여기 컨트롤러로 생각 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컨트롤러에 대한 하드웨어 사양을 어,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화면을 다시 공유를 한다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요. 자, 여기에 보면 이거는 뭐, 뭐 외울 거는 없고 그냥 쓱 스쳐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가 제어반 구성, 모듈 이렇게 해서 목표의 종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우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와이ヤ시 시천 컨트롤러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DX200, DX200, DX100이 이제 요 전기종에 대한 컨트롤러인데요. 지금 그만큼 이제 제품 사이즈가 컴팩트화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제어반 구성을 보면 요게 이제 제어반인데요. 요게 이제 제어반 전면 도어를 열었을 때 그 배면이 되겠습니다. 제어반 도어를 열면 안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 2, 3, 4로 쭉 넘버링이 매겨져 있는데요. 넘버링은 여기 1, 2, 3, 4 이렇게 넘버링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되겠는데요. 요게 이제 CPU, 그 다음에 투입 유닛, 뭐 3 컨버터, 4 인버터, 자, 우리가 그 RST 3상, 저기 주회로 구성해서 RST 3상이 이제 투입 유닛이 되는 거고요. 컨버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인버터, 직류를 교류로 다시 바꾸는 거.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5번 같은 게 이제 뭐냐면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 아이오 기판. 자, 인터페이싱, 주변 설비와 주변 기기와 인터페이싱 하기 위해서 어, 배선을 이쪽에 실질적으로 커넥터를 연결을 해서 배선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 7번의 전용 단자대, 예, 10번 아이오 단자대. 이 아이오 단자대는 이쪽하고 연결로 내부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어반 구성, 수면입니다. 자, 여기 전면 도화죠. 우리 조금 전에 요 부분이 이제 요 컨트롤러 이 방향에도 이렇게 보면 요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후면인데 후면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어, 장치들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아이오 케이블 인이 있고 요것도 인이 있고 즉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게끔 나온 거죠. 네, 나왔는데 이제 보통 주변하고 인터페이싱 하려면 어, 요 앞전에 나왔던 여기 아이오 단자대 배선을 연결을 해서 이 옆쪽이나 뒤쪽으로 해서 배선을 빼서
주변 설비하고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음. 그다음에 그 위에도 있고요. 위에도. 왜냐하면 이 컨트롤러가 위, 똑같은 컨트롤러 위에다 적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어, 컨트롤러, 뭐 두 번째 컨트롤러하고 첫 번째 컨트롤러 인터페이싱이 가능하고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모듈 사항은 뭐 참고로 이렇게 컨트롤러가 있으면 인트로 판넬이라고 해서 보통 고객 쪽에서 필요한 판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또 얹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다 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어반의 이제 전면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면. 자, 요거는 전면에 대한 설명인데 저 라벨에 대해서 라벨 지금 스티커죠.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조그맣게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요 부분들이 이제 와이야시천 어쩌고저쩌고 타입 그다음에 로보트 타입 그다음에 경고 라벨 그 도어락 라벨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양사가 되겠죠. 여기 사양사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삼성 400볼트, 뭐 220볼트, 그다음에 전류가 어떻고 뭐쭉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사진상으로 좀 나타내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요것 뭐냐면 이제 그 오다 번호인데요. 오다 번호인데 여기에 요것도 이제 각인이 돼서 여기 표현이 안 되는데 뭐 S 어쩌고로 시작되는 그런 번호가 각인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ABS 라벨. 이 ABS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ABS 데이터, 즉 작업 원점이 아니고 홈 포지션 데이터가 여기에 프린트돼서 숫자가 적는 부분입니다. 또 차츰 이제 또 반복해서 나올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펜던트, 자, 프로그래밍 펜던트 많이 봤죠? 자, 프로그래밍 펜던트 이런 것들은 액정이 있고 버튼들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로봇을 2, 30년 전에 만들 때 이거 엄청 무거워 1.8kg, 2kg 그랬어요. 들고 있으면 팔에 힘이 아플 정도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730g 정도. 어. 근데 여러분들은 과거 기종을 안 만져봤기 때문에 이게 가볍다는 못 느끼는데요. 어, 어려, 어, 과거에 기종을 만져본 사람들은 엄청 가벼워졌다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액정인데요. 이 액정은 그 터치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 버튼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어, 사양 일람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캐비넷, 그다음에 DX200 기종, YR1000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기종 이렇게 되죠. 요거에 대해서 쭉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음. 네, 요거는 뭐냐면 전 세계 로봇 메이커는 전부 다 이렇게 사양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특징과 사양을 전부 다 자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야스카 로봇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양이 좀 됩니다. 자, 여기서는 계속 캐비넷이죠. 접지가 어떻고, 전격 전류가 어떻고, 뭐 5kg, 오케이웨이다, 차단기는 어떻게 되고, 로하스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 펜은 어떻게 되고, 24V짜리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런 표시는 뭐냐면 과거 규정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옵션 기능 쪽인데요. EMI 필터라든지, 전원 회생, 캐스터, 바퀴가 있냐 없냐, 치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뭐 그런 내용들이고 외부 축도 6개 축이지만 여기에 또 기본적으로 3축 이상을 치부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옵션 계속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외부 인터페이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요. 어, 인아웃 인아웃
40점, 40점 이렇게 요거만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 인풋 40점, 아웃풋 40점. 어, 그래서는 인풋 40점, 아웃풋 40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저장을 눌렀는데요. 이 양이 많아서 저장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어?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그다음에 들어간다면 또 이제 하드웨어 특징과 사용의 외부 인터페이스 이렇게 독립기판 타입이다. 외부 인터페이스에서 이더넷 가능하고 시리얼 인터페이스 보조개요. 자, 이더넷은 뭐냐면 외부용은 뭐냐면 어, 두- 이더넷 포트는 RJ45라고 하는데요. 세 포트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포트 하나는 우리 프로그램 펜던트 할 때 이더넷으로 통신을 하거든요. 그게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용으로도 투 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2학기 때 학교 나오시면은, 용접 전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고급 사양인 X350이라고 있어요. X350 파워 소스. 그 용접 전원하고 이 로봇 컨트롤러는 이더넷 통신을 하고 있어요. 용접 전원 인터페이스. 또 하나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이제 뭐냐 RS232C, 뭐 RS422 전화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 기억으로 해서는 보조 기억 장치 컨트롤러 내부에 에, SD 카드 마이크로가 아니고 미니 SD 카드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삽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USB 포트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 컨트롤러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래밍 펜던트 그 뒷면에 SD 카드, USB를 삽입할 수 있는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로보트에 저장해 놓은 작 프로그램 등을 SD 메모리나 USB 메모리로 다운받아서 PC에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 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외형 치수인데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한 공급 전환과 접지인데요. 혹시나 이제 어느 정도 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뭐 직장에 공장에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 좀 듣는데 그냥 순수하게 바로 각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런 어떤 산업용 로봇에 대한 공급 전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넣어봤습니다. 그것도 슬쩍 넣으라고 마시죠. 저 고압선, 이 고압선 이전에는 뭐냐,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 전기가 공급이 되면 전봇대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이렇게 있지만 둥그런 그 도람권 같은 게 있는 게 있죠. 소형으로. 그런 게 이제 좀더 변압기입니다. 그 안에 캡회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어디 부분이 있냐면 이제 공장 쪽이죠. 전주로 받아서 각 공장 내에 배전반에서 이런 행위를 걸쳐서 단상 220이라든지 삼상 220이라든지 또는 삼상 380이라든지 이렇게 그 배전반의 변압기에서 다운해서 요거를 각 공장의 공정으로 전원을 공급을 하지요. 예. 그래서 로봇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제어반이 있어서 여기에 전기가 공급을 하는 거고요. 3당 AC 220. 요거는 이제 급전 케이블, 매니플레이트하고 컨트롤러의 그 급전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접지는 우리는 그 D종 접지입니다. D종 접지, 100옴 이하일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음. 그다음에 이제 로봇의 모토맨은 뭐냐면 이 야스카 로봇의 브랜드명입니다. 그래서 모토맨 어쩌고저쩌고 하면 야스카 오카다라고만 인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모토맨의 적용 사례입니다. 이 양이 좀 되는데요. 양이 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괜찮아요.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어플리케이션이 많구나.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은 이런 사례를 보기가 엄청 힘든데요. 그거를 전부 다 집대성한 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례가 나오는데요. 로봇은 아크 용접용 로봇, 스폿 용접용 로봇, 또 핸들링 조립용 로봇, 팔레타이징 로봇, 프레스가 핸들링용 로봇, 실링 절단용 로봇, 디버링 연마용 로봇, 도장용, 다이캐스트용 이 9개 정도로 이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슬쩍 훑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시지요. 예. 자, 첫 번째, 아크 용접용 용도, 요게 두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이제 조금만 작은 워크에, 뭐야, 저걸 여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좀 자세하게 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로봇이 있고, 여기에 아크 토치가 있고, 어, 요 이제 부스 타입으로 해서 이 로봇이 아크 용접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로봇이 이렇게 있고 또 반대쪽에도 로봇이 있죠. 요거는 이제 딱 보니까 포지셔너가 있고 외부 축이죠. 외부 축 포지셔너가 있고 외부 축 포지셔너 로봇에서 전부 다 컨트롤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뭐 구조물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트 프레임이에요. 자동차용 시트 프레임. 음, 그거를 아크 용접하는 부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요거는 본다면 이렇게 자, 로봇이 한 마리 있죠. 여기도 있죠. 자, 여기 이제 아마 검사하는 직원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아마 터닝 지그 같아요. 사람이 로딩을 하고 180도 회전해서 로봇이 로딩된 워크를 용접을 하고 다 끝나면 또 회전, 이제 아크 용접을 요놈 같은 경우는 요놈 같은 경우는 뭐야?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두 마리가 협조되어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한 마리, 두 마리가 동시에 이 워크에 용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서로의 간섭, 전기의 간섭, 두 번째는 이 두 마리가 충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럽션을 걸어둔다든지 그런 주의점이 좀 많이 따르죠. 음. 아구용접용 요놈의 이제 어떤 거냐면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요놈 같은 경우는 세 마리가 세 마리가 워크 하나를 가지고 컨트롤 협조제야 합니다. 요 놈과 요 놈이 요 워크를 들고 저쪽에 있는 놈이 용접을 하는 어, 그런 시스템이겠습니다. 요 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 여기도 용접을 하고 이놈도 용접을 하고 저쪽도 용접을 하고 그러니까 세 마리가 이것도 이제 동시에 용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트 용접 로봇 어, 요거는 이제 VRC에서 보통 설명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본다면 이렇게 로봇 두 마리가 있고 워크가 있고 거기서 서버 스포트 웰딩을 이제 하는 그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이제 자동차 메인 라인에 그 하우징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밑에 있는 로봇들이 여기 용접을 하고
또 뭐 캐트워크라든지 베이스 같은 거를 올려서 그 위에서 또 위에 상부를 영접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라인인데요. 요 라인인데 위에 본다면 예, 쫙 셔틀이 깔려 있고 로봇들이 쫙 있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그 예를 들어 그랜저가 딱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랜저가 지나면 양쪽의 로봇들이 순차적으로 조금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포트 웰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신다면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차체가 있고, 이거 한때 갤러퍼 같은데요. 갤러퍼인데, 여기에 이제 야스가 로봇으로 해서 이쪽, 하부 쪽, 스포트 웰딩 하는 시스템으로 보입니다. 선 용접, 이렇게 전부 다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례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핸들링용. 이 핸들링용은 아까는 스포트가 아니고, 이 로봇에 핸들을 만들어서 핸들을 로봇 뒤축에 쳐서 이런 물건들을 이제 들고 핸들링하는 로딩, 언로딩 뭐 그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린형 로봇이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는데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 요거 같은 경우는 컨베어 같거든요. 이 컨베어에서 전공정이나 부공정에서 여기 쫙 뻗어서 일종의 여기가 이제 투입 공정인데 이렇게 쭉 돌려서 또 행위를 하고 나면 다시 옮겨놓고 이놈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프레스 소형 프레스 같은데 여기서 뭐 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거 컨베어는 아니래요. 그냥 덕트네 덕트. 어, 요 로봇이 요 소형 프레스하고 작업을 한다든지, 요 놈도 소형 프레스하고 핸들링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핸들링, 조립용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이렇게 로봇이 양팔 로봇이에요. 이게 이제 6축 아마 13, 4개축 될 거예요. 사람이 있고 같이 작업을 하는 형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봉투 배열에서 취출, 바코드 리더 통과, 접고 안착 작업. 15축 쌍원 로봇이네, 15축. 네. 네, 팔레타이징 로봇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참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를 좀 가져왔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박스, 요건 지금 제가 봤을 때 요쪽에 있는 물건들을 요쪽에다가 지금 적재하는 것 같아요. 적재. 사람이 일일이 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로봇을 사용해서 시프트 기능이라는 기능을 써서 여기 있는 워크를 여기쪽에서 다 적층해서 지게차가 떠나가면 트럭으로 보내든지 그 이후 공정들은 그런 형태가 참 많이 국내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다시 한번 본다면 왜냐면 요런 같은 경우는 되죠. 어, 요런 같은 경우는 전공적 컴퓨터가 쭉 들어오면 이 로봇이 여기 있는 물건 집어서 여기 팔레트 위에다가 적층하는 겁니다. 적층. 예.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자동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로봇이 고장이 나면 물건이 엄청 쌓이겠죠. 특히 이제 비료 푸대, 사료 푸대. 예, 그때는 뭐 라인을 멈출 수도 없고 왜냐면 대형 바에서 라인을 멈춰도 되긴 되는데 생산량을 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로 막 사람 불러다 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고장 나기 이전에 점검을 하거나 또 사전 점검을 한다든지 하면 좀
그 급정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죠. 그 파레타이징 로봇 이렇게 요 푸대 같죠, 그죠? 그다음에 파레타이징 로봇 계속인데요. 병 저기 어, 핀 및 적재 케이스의 팔레타이징 사례, 핀의 심각 상자 포장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프레스관 로봇 프레스 사이에 로봇이 들어가서 로딩, 언로딩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실링 자동차 우리 트렁크 열다 보면 커버를 좀 열다 보면 이렇게 안에 그 실라로 이렇게 접합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본다면 이렇게 여기 이제 실링건인데요. 여기서 잘 안 보이네. 이거를 한번 대상으로 해본다면 이렇게 이렇게 건이 나오죠. 이렇게 건. 이런 정도가 위치 방법 등들도 즉 궤적 정도가 적기 때문에 0.08, 뭐 0.06 해서 상당히 미세한 부분까지 로봇이 실링을 한다든지 절단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절단이겠죠. 절단. 이제 산소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거는 이제 레이저 적용의 절단 사례가 되겠죠. 그것도 레이저 절단 사례. 음. 그다음에 이제 디버링, 연마. 디버링 같은 경우는 이제 벌 제거를 하는 그 작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디버링이라고 해요. 디버링. 또는 연마. 어, 곱게 광택을 낸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도장용 로봇 이렇게 어, 도장 로봇. 음, 이렇게 이 자동차에 이렇게 로봇이 있고 스프레이 건이 있어서 이런 도포를 하는 겁니다. 도포. 기본적으로 이 도장 로봇도 로고가 동일한데요. 단지 PX 페인팅 로봇인데요. 페인팅 로봇인데 이 도장 기술이 없으면 이 로봇을 운영하기가 조금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 도장 로봇은 이 아크 용접할 때 아크 용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듯이 이쪽도 도장 로봇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음, 즉, 뭐, 그래서 상도, 중도, 하도, 두세 번, 세네 번의 이상의 도포를 하는데요. 다 도장 로봇이 합니다. 우리나라 다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로봇. 다이캐스팅 로봇은 뭐냐면 사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출기 안에 어떤 성형물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 로봇이 로딩, 언로딩. 여기에 이제 서브 플러팅이라는 이제 기술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적용 사례는 이쯤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요.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컨트롤러, 그다음에 로봇 매니플레이터, 컨트롤러 어느 정도 이제 뭐 얘기가 됐고요. 이제 매니플레이터에서 좀 더 깊숙이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어, 듣느라고 보고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4주차 3월 29일분 3강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